국방부 출입기자 22년 박성진 안보문제 연구소 안보22 안보22 대표로 계시죠. 박성진 기자님. 제가 과거에 함께 기자실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단연 돋보이는 기자였습니다. 이제는 기고하고 저술하고 하는 활동을 하시고 또 기자로서 프리랜서로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계시는데 윤석열 12.3 쿠데타에 대해서 기민하게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모셨습니다. 옆에는 저와 함께하는 오지런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유명하신 기자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궁금한 것도 많고 여쭤볼 것도 많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실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간 용산의 장군들. 책 한번 들어보셨죠? 용산의 장군들. 아주 따끈한 책입니다. 제목이 정말 이렇게 네, 요즘에 확 저도 바로 읽어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지금 제목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용산의 장군들, 윤석열 군대의 핵심 세력, 실체와 이들의 카르텔. 이거 파헤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썼어요? 제가 22년 동안 쭉 군을 취재해왔고,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이번 불법 비상계엄 관련해서 인물들에 대해서 면면을 내가 다 알고 있는 인물들이고, 그리고 또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예견됐던 거기 때문에 이게 글을 풀어나가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모든 일에 다 전조가 있는 거고. 들으셨죠? 예견됐다고. 이 거의 천공 수준에 가 계신 것 같아. 워낙 그 지인들처럼 알고 계시던 일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아주 풀어내신 것 같아요. 바로. 세상에 징조 없는 일은 없죠. 그렇죠. 특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군에서 이 대국민 브리핑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제 북한에 대한 특이 동향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 시작하고 평시에는 말이죠. 근데 군에서는 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작년부터 특이 동향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호기심 차원을 넘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시리즈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빨리 우리 나눌 얘기가 많으니까 빨리 들어가죠. 이 12.3 계엄 이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용산으로 그냥 이전을 해간다고 그랬어요. 집무실을. 이게 뭐지? 막 북쪽으로 무슨 선제 타격한다더니 이게 선제 타격을 국방부로 선제 타격을 해갖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박성진 기자가 개입했더라고. 용산 이전 말씀하세요. 또 윤석열 정권이 이제 출범하자마자.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청와대 이전은 제가 발당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럼 따져봐야 될 책에서도 이게 부록에 내가 자세히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때 3월 9일 날인가요? 그 대선 투표일 날 그때 제가 그 당시 이제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 측으로부터 이제 점심에 함께 하자 해가지고 다다음 날인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인수위 들어갈 예정이냐 이제 같이 갔던 사람이 이제 물어보니까 본인은 당선인께서 이 다른 일을 맡기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청와대 이전 TF를 좀 책임져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상 경호처장으로 내정됐다는 얘기고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쭉 고민을 이렇게 굉장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내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용산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용산으로. 왜 그러냐. 지금 어디로 갈지 전혀 혼미한 상태인데. 혼미한 상태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강화문으로 가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화문으로 가는 거는 이미 불가능한 사안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했죠. 1990년대부터 김영삼 YS 정권 때부터 DJ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되기까지 계속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광화문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갈 수가 없고. 그렇지. 말만 무성했지 못 갔지. 그거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경험이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가 여러 가지 이제 보완적 측면이든 그래가지고 이미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난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그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놓으니까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라.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라. 무슨 얘기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광화문에서 찾는다는 거는 그야말로 천동설이다. 천동설은 아무리 최신 논문을 써도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이다. 지동설로 바꿔라.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용산 국방부 자리로 가라. 거기는 소위 말해서 금을 캐는 광산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광화문은 땅굴을 팠는데 아무도 나온 게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용산은 노천강이다. 삽질만 하면 금이 나온 데다.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배경이 뭔 금이 나와요? 금이라는 게 뭐죠? 금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청와대 이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금강으로 금을 캐려고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용산으로 가면 바로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일단 건물이라도 있으니까. 그 배경에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그전부터 제가 이제 칼럼을 썼던 게 한국군 코멘터리라는 칼럼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연재 칼럼을 쓰면서 합참하고 국방부는 이전은 대선 공약에 간다는 내가 칼럼까지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이 국방부하고 합참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합참하고 국방부는 안보 부처이지만은 사실 전시 상황이 된다든지 비상 상황이 생기면은 다 군수뇌부라든지 다 이게 군 지휘가 빠져나와서 남태는 삐엄빵카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자는 수도권 최고의 안보의 보루인 합참과 국방부 이전을 한다 해가 비판을 하던데 그 정말 무식한 기자예요. 아니 안보의 최고 보루라는데 왜 다 짐 싸들고 다 남태로 이사 갑니까? 이게 훈련 때만 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미연합훈련만 해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근무하는 사람들 특히 합참 같은 경우는 전평지로 구분해 사는 사람들 같아요. 훈련할 때만 군인들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국내고시도 아시겠지만 KGS 장비 있지 않습니까? 한국군 합동 지휘 체제. 네. 그 장비를 훈련 때만 되면 이 승합차에 실어가지고 나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군대가 전평지 지휘체계 일원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청와대 이전과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이 평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군대는 상층 구조가 너무 비대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합동참모본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뭐 사건만 생기고 뭐 위에서 상부소 대통령한테 보고하라고 TF 만들기 바빠요. 그 TF 만들면 야전에서 우수자원도 뽑아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보고하고 그러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합참 의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은 그런 팀이 있는 게 편한 거예요. 또 언제 써먹을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전에서는 간부들이 모자라는데 국방부 합참은 비대해져가지고 사무실 없다고 난리예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24년 전에 국방부 처음에 출입했을 때는 합참 건물도 없었고 지금 국방부 건물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쪽 부관이라고 하나 가지고 다 썼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건물이 여러 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무실 없다고 전부 아우성이에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 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면은 이거는 그리고 사실 뭐냐면은 저는 이 국방계획 2020 노무현 정권 때 나왔던 거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이미 수방사는 폐지하게 돼 있었고 그리고 그게 수도분단은 흡수하게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합참이 얼마든지 이 수방사 자료로 가가지고 벙커를 사용하면서 전시 대비태서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국방부도 사실은 뭐냐면은 펜타곤 같이 하자면은 개령대로 가야죠. 왜냐하면 펜타곤 자체가 육해공군이랑 같이 있으니까 국방부가.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NSC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군 통수권자 바로 주변에 있어야 한다면은 합참이 남태령으로 가면 그 근처에 뭐 여러 가지 국직부대라든지 자리를 마련할 때는 있거든요. 거기다가 합참 근처에다 국방부 자리를 마련하면은 얼마든지 합참과 국방부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용산 그 자리에다가는 국가적으로 더 훌륭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젊은이들을 위한 뭐 미래타운이라든지 국가적 훨씬 더 좋은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안보부처이면서 실제로 훈련할 때는 텅 비게 만드는 그 공간을 왜 우리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청와대 이전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하여튼 일리가 있으세요. 하여튼 그 전시 대비 조직이 전평시 싱크로를 시켜놓고 체계든 환경이든 건물이든 사람 배치든 다 그 싱크로가 되면 좋아요. 좋은데 아니 그게 무슨 대선 열흘 뒤에 청와대 절대 안 가겠다고 그러고 그러게. 60일 만에 정부 점령을 했어. 60일에 어떻게 그런 거대한 조직이 거길 갑니까? 그건 저도 좀 황당했죠. 사실. 황당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김용현 장관한테 얘기할 때는 이게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에서 이게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A안 B안 C안 가지고 대통령이 판단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판단하게 해라. 그러면서 어떤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자체를.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가버리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이게 국방부가 이제는 고층 건물의 숲에 둘러싸이다 보니까 보안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용산 쪽 주상복합이라든지 특히 이제 아모레 퍼시픽 빌딩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8층 이상에다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국방부 현관 동선이 다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해외 기민이 누가 오는가에 다 노출이 되거든요. 내 일부러 거기까지 가봤어요. 네. 어? 이 지금 나온 최신 저격총으로 저격할 수 있나 봤더니 지금 성능 좋은 거 3.2km까지 저격이 가능하더라고. 근데 그거 뭐 2km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네. 출입구를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오픈되다 보니까 그쪽 고층 건물에서 도감청 요인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문제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전에도 국방부 앞마당은 또 이 스파이들의 놀이터라는 칼로까지 쓰면서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그런 말씀 제대로 하셨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겠다. 들어가면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